굉장히 이 멋있는 전차들이 많지만요. 또 뭐 독일의 뭐 레오파르트 뭐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제 최애 전차는 바로 K2 흑표입니다. 오늘 이 기사를 정말 정말 제가 많은 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기사라기보다도 약간의 논평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South Korea's K2 Black Panthers are among the best MBTs in the world. 와우, 한국의 K2 흑표전차는 세계 최고의 주력 전차. 이 MBT가 뭐냐면요. 주력 전차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ain Battle Tank. 맞죠? 주력 전차. 자, 그래서 가장 세계 최고의 이 MBT 주력 전차 중에 하나로 꼽힌다. While there may be disagreement on what's the best main tank, in its service, the short list includes the German Leopard. 물론 항상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논란들이 많죠. 또 여기에 밀떡분들이 오셔가지고 K2보다는 이게 더 낫다.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이제 어떤 점을 특히 더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건 다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는 하나다 이 말이죠. 자, 물론 이 K2 흑표와 좀 어깨를 비슷하게라도 좀 둘 수 있는 그런 동급이라고 보기에는 가장 첫 번째로 German Leopard 2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독일의 이 Leopard 2 전차가 있고요. 또 British Challenger 2 아까 마크 1의 고장이죠. 영국의 이 Challenger 2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US Ammon Abrams 에이브람스 전차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제가 이 콘텐츠를 좀 오래 하게 된다면 이 친구들을 다 다루지 않을까 싶네요. At the same time, the Russian T-19th and T-14th Armada could also be considered. 그리고 여기 뒤를 이어서 러시아의 T-90 그리고 T-14 아르마타도 좀 비슷하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K2 흑표를요. 여러분, 이거 미국 싱크탱크에서 발행하는 잡지라고 했잖아요. 정말 독일 레오파트 그리고 이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랑 나란히 동급으로 좀 쳐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considered among the best and possibly better than any others, it is also noted for being the most expensive MBT produced to date, with each reportedly costing around 8.5 millions. 자, 이렇게 보자면요. 이 가장 다른 전차들에 비해서 또 뛰어난 그런 성능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제작이 된 주력 전차 중에서는 가장 좀 비싼 걸로 알려져 있으며 대당 약 850만 달러죠. 그렇죠. 8.5 million, 850만 달러 하나로 치자면 120억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레오파드 전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격적으로도 나이스하고요. 이 친구가 성능도 절대 뒤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능 가지고 있을지 뒤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전차를 개발하고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 바로 뭘까요? 그렇죠. North Korea. 북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쭉쭉쭉 계속 한번 밑에 보도록 할까요? 네. 자, South Korea's tank force. 자, 한국의 전차 전력.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탱크, 전차가 처음 도입이 된 게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약간의 삼촌포긴 하지만 왜 전차가 탱크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아세요? 이 당시에 영국이 이 친구를 개발을 할 때 말 그대로 신무기인데 그냥 이름을 막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그냥 물을 수송하는 그냥 물 탱크라고 가짜로 약간 암호 코드를 만들자 해가지고 암호명처럼 탱크라고 불렀던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전차지만 탱크의 원래 어원은 물탱크 할 때 그 탱크에서 온 게 맞아요. 네, 약간의 TMI였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전쟁 동안 유엔군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 탱크를 들여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무슨 전차였냐면 American M24 Chaffee Light Tanks. 라이트 탱크죠. 그렇죠. 경전차입니다. 그렇게 강한 전차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예상대로요. 이 M24 채피 이 꼬마 친구는 북한의 당시 소련제 뭐 T-35, 85 이런 전차에 대해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소련의 탱크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자, 우선은요, 뭐 세 가지 이유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까지 화력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나라들도 아니었었고, 또 탱크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경전차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장갑이 취약합니다. 이게 그냥 비단 전차뿐만이 아니라 뭐 대전차, 소총 이런 거에도 그냥 가볍게 뚫려버리는 그런 전차였고요. 또 당연히 화력적으로도 열세에 있겠죠. 경전차니까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 당시에 뭐 미국이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급파를 하겠다 이런 거를 예상을 하진 않았겠죠. 일본에 좀 주둔을 하고 있던 미군 부대에서 이제 이 M24 전차를 차출을 해 가지고 오게 됐는데 여기에서 유지 보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 중에 뭐 포탑이라든지 아니면 주포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물론 뭐 그 당시에 기술적인 기본적인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한반도에서의 첫 탱크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쭉쭉쭉쭉 한번 내려보자면은 자, 한국은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한국군이 다양한 미국 전차로 뭔가 기갑 부대를 강화를 했지만 1970년대에 한번 이 M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될지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M M601 M60A1 패튼, 그냥 패튼이라고 할게요. 이 패튼 주력 전차를 70년대에 한번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항상 우리는 무슨 두려움에 처해 있죠? 그렇죠. Always fearing that its neighbor to the north would launch an attack across the DMZ. 자, 이 DMZ를 넘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것을 우려해서 독자적인 전차 개발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바로 K1 전차입니다. 자, 지금은 K2죠. K1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어요. 언제? 자, 이 K1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육군이요. 1970년대였습니다. 1970년대.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년대 생이신데 이 당시에 초반에 시작한 이 차세대 주력 전차 개발 프로젝트가 바로 미국의 XM1 프로그램인데 이 XM1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결과물이 바로 M1, 그렇죠? 전설의 에이브람스 전차.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초기 설계를 갖다가 우리도 K1을 만들게 됐고요. 이 새로운 한국산 전차는 late 1980s 1980년대 후반에 배치가 되었고 또 지속적으로 steadily improved 개선이 되었고요. 마침내 현재 이제 K1A2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볼게요.